네, 연합 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특파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안녕하세요.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대 지수가 반등을 이어가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좀 멈췄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3대 지수 이번 주 들어서 랠리를 이어가다가 전일에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간밤 다우가 소폭 강보합 마감을 하긴 했지만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빅테크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밤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0.01% 상승하는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강보합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1%에서 2% 안팎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가 전장 대비 0.74%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04%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2% 이상 밀린 상태이고요. S&P 500 지수도 장중 0.9% 이상 하락하면서 1% 가까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미국 채권 금리는 하락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장 대비 7bp 가량 하락을 하면서 4.02 수준을 오후 3시 무렵에 나타냈는데요. 현재는 10bp 가까이 떨어지며 4% 부근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약세가 심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화 지수가 110 아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달러화 지수 109.6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긴축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유로 달러 페리티가 회복이 되는 등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 달러와 같이 하락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2월물 WTI 가격 전장 대비 3.04% 오른 배럴당 87.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나스닥의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어제 이 시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관련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실적을 발표를 하는 슈퍼위크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알파벳, 이 구글과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좀 굉장히 안 좋게 투자자들에게 해석이 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알파벳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8%에서 9%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역대급으로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결국 이제 이 실적 발표가 상당히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미스가 나왔는데요. 어제도 보고 드렸듯이 이제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는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3년 이후 최악의 한 분기 실적을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방송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데 유튜브 쪽의 광고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이라든지 EPS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사업인 이제 클라우드 부문 실적 부진했고요. 또 가이던스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긍정적으로 투자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보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알파벳 주가가 9%대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8%대 급락을 했고요.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발발했을 때 당시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경우는 이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공룡 빅테크 종목입니다. 이런 큰 기업들마저도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온라인 광고 매출 둔화 요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 급격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 구글의 실적 부진은 많은 빅테크 종목들에게 불길한 징조를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 같은 회사도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어떤 역효과를 그대로 받고 이에 타격을 받는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어떤 면역이 있는 이런 빅테크 종목은 없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클라이머트의 CIO 역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이 정말 이제 중요한 대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광고 성장세마저 둔화를 하고 있다면 모든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 둔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강화가 되게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서로 비슷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어제 우리 이 시간에 처음에 그 두 군데 회사 발표한 직후에 떨어진 가격에서 뉴욕에서 좀 오르다가 내려서 결국은 비슷한 가격은 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빅테크가 이 두 회사가 나쁘게 나오니까 좀 견디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메타도 지금 시간 외에서 발표가 났는데 그 실적도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을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메타 플랫폼스 역시 어닝 미스가 나온 상황인데요.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13%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메타 플랫폼스 실적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EPS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1.64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였던 1.89달러 하회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 매출 전망치를 300억 달러에서 325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건 기존의 전망치였던 322억 달러의 하단에 붙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전망했던 거에서 좀 가장 안 좋을 것이라고 본 수준의 지금 매출 전망치가 그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순이익과 매출 전망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메타 플랫폼스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14% 추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 외거래에서 메타의 주가 레벨이 2016년 7월 이후 최저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내일 이제 정규장에서 미칠 영향이 주목이 되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 활성 이용자 측면에서는 시장의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매출이 277억 달러, 277억 1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고요. 데일리 그리고 월간 액티브 유저도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소폭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EPS와 매출 전망치에 투자자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내년에 채용 관련해서 조금 좋지 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 플랫폼스 이제 내년에 2023년 말에 직원 수가 현재인 2022년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1년 후에 이제 직원 수가 지금 수준과 비슷하다라는 것은 채용을 이제 그만큼 둔화를 시키거나 어쩌면 이제 해고를 단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공식적으로 해고에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메타 플랫폼스가 부서 배치 등을 통해서 조용한 해고의 단행 이제 들어섰다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안 좋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메타 플랫폼스 외에도 포드가 이제 실적을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포드는 3분기에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실적을 보고를 했는데요. 3분기 순손실이 8억 2,700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이 공급망 쪽의 어려움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투자 등으로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EPS라든지 매출은 월가 예상치를 상회를 한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요. 지금 순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좀 상당히 내일 시장에서도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메타까지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EPS에서 좀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지금 시간외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 기술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흐름을 보면 금리 인상 속도가 12월에 좀 줄어들 것이다. 속도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었는데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의 70% 이상의 실적이 괜찮다라는 소식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더한 감이 있는데 주요 이 빅테크들의 기여 실적이 좀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데 현장의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최대 빅테크 종목인 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이 연이어 큰 타격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이어서 메타까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상당히 우려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테크 종목이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구글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4%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테크 종목이 이제 전체적으로 2% 이상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월가에서도 이 기술주에 더 이상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냐라는 데 대한 조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 투자은행 울프 리서치가 오늘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할 것, 즉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에 대해서 매도를 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제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이 셀코를 이제 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팬데믹 기간 때 테크 분야의 비용 지출이 크게 늘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은데요. 이런 테크 기업들이 크게 좀 릴라이를 하고 있는 광고 부문의 지출이 결국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 기업들이 이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예산을 줄이게 되는데요. 구글이랑 알파벳도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테크 기업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점 또한 테크주를 매도하는 데 대한 또 다른 근거로 작용을 하는데요. 최근 며칠간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 부분을 등락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상승은 결국에는 미래의 성장에 기반한 고성장 테크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상당히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요. 결국에 금리 상승이 테크주의 밸류에이션에 타격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테크 기업에 대한 향후 실적 둔화를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런 모든 요인에 따라서 나스닥 100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예, 지금 어제 오늘 보면은 빅테크에 관련돼서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좀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동안 가이던스를 통해서 많이 낮췄는데도 그래서 기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조금 그쪽을 미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도 보면 애플하고 아마존 그래도 제일 큰 게 두 개 남았잖아요. 그게 내일 이 시간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한 기대를 역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애플과 아마존이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어제 2%, 아마존이 4%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좀 빼놓고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내일 어떤가 다시 기대를 아직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우리 조금 실적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그 중앙은행들의 좀 완화적인 그런 기대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되게 좋거든요. 어제 캐나다 은행이 또 생각보다 적게 올렸죠. 그 관련돼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오늘 실적, 애플과 애플이 아니라 구글과 알파벳의 실적을 제외를 하고는 좀 상당히 분위기는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폭이 예상보다 작은 폭으로 나오면서 이미 연방준비제도도 어쩌면 긴축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솔솔 피어 올랐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연준의 피벗 기대감은 주가를 지지를 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오늘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즉 50bp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상외로 50bp 금리 인상에 그친 모습입니다.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부터 금리 인상에 착수를 했고요. 5번 연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생각보다 좀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에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1% 포인트 금리 인상도 단행을 했었고요. 지난달에는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자이언트 금리 인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또 빠르게 방향을 전환을 해서 이번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예상보다 작은 폭인 50bp 금리 인상에 그친 모습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이제 고금리, 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금리가 결국에는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것이다라고 오늘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런 중앙은행의 조금 태도 변화, 스탠스 변화가 약 일주일,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FOMC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12월 금리 인상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주요 국가들 가운데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가장 선제적이 좀 빨랐던 캐나다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미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CPI 이 항목 가운데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게 주택 쪽이기 때문에 주택 지표를 가지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주택 지표 나온 것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는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 역시 경기 침체의 신호가 강력하게 깜빡이고 있다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모기지 금리가 7%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를 돌파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7.16%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금리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판매도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월 대비 10.9% 감소한 수준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지금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이런 금융 여건의 부담이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수요를 억제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가 됩니다. 결국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언급한 상황에 조금 비슷해져 가는 것 같은데요. 이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초에 경제는 지금 현재 수요가 과도한 상황에서 공급이 과도한 상황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이 주택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경제도 결코 침체에서 이제 벗어난 상황이 아닌 만큼 이것이 향후 미 연준의 어떤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설명해 주신 대로 어저께 시장은 진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반씩 나뉘어가지고 오전에는 좋은 뉴스 때문에 한 2% 오르고 오후에는 2% 내리고 그런 것 같고요. 오르는 뉴스 중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뭐니 뭐니 해도 중앙은행들이 좀 완화적으로 된 것 같고 경제 지표도 그 나쁜 뉴스가 나오면서 좋은 뉴스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외환시장은 그 유로가 1을 넘었어요. 어저께 오랜만에 한 달 이상 차이 나게.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도 다시 또 10bp 이상 내려서 지금 10년짜리 금리가 4% 됐습니다. 유럽도 좀 내리고 그래서 완화적인 분위기는 있고 미국의 빅테크가 겁이 나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어저께 우리 모건 스탠리 얘기 좀 하셨잖아요. 모건 스탠리 제가 그 마이클 윌슨하고 다른 분하고 헷갈려가지고 저분이 왜 좋은 얘기 하나 했는데 마이클 윌슨이 진짜로 좋은 얘기 한 것 같아요. 그 얘기 있습니까? 네. 모건 스탠리에서 조금 긍정적인 콜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이자 미국 주식 수석 헤드인 마이클 윌슨 CIO인데요. 지금 미국 증시의 약세장이 내년 초에는 끝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측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인 3,600선 아래로 떨어지면 15%가량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CIO는 월가의 주요 이 전망가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꾸준하게 미국 주식시장의 올해 약세장을 관측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신뢰감이 많이 가고 있는 인물인데요. 지금 어떤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이런 약세장에서 내년 초에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관측을 한 모습입니다. 예, 그렇네요. 마이클 윌슨이 그동안 얘기할 때 그 조금 오르려고만 하면 내린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움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오른다고 하니까 어떨런지 좀 봐야 되겠네요. 우리 빅테크 기업 말고 나머지 다른 기업들도 지금 실적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에는 빅테크를 제외하고도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 150개의 종목의 실적이 발표되는 슈퍼위크입니다. 오늘 이제 다우에 편입되어 있는 메이저 종목인 보잉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에 대규모의 분기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33억 달러의 분기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이보다도 더 좀 안 좋았던 소식이 보잉 737 맥스에 대해서 인도량에 대한 전망치를 했습니다. 이 보잉은 잉여 현금 흐름이 예상치를 상향을 했다라는 일부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기 손실과 항공기 인도 전망치 하향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 8%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힐튼 호텔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힐튼의 실적은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간 전망치 또한 상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0.6%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신용카드 회사 비자는 좀 우호적인 실적 발표했습니다.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전해졌고요. 주가는 4%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비자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우가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또 할리 데이비슨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오늘 할리 데이비슨 주가가 12%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유명한 바비 인형의 제작사인 마텔인데요. 실적이 조금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연간 전망치 또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2%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 3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주가는 13%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내일은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들 그래도 애플과 아마존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빅테크 중에서는 이번 분기에는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장 마감하고 발표되는 애플과 아마존 실적 또한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으로 공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간밤 상황과 현지 시장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전해주셨고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